정년 후 아무도 날 찾지 않았다. 사라진 직장인의 마지막 흔적.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해요.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오랜 시간 뛰어다니다가 어느 순간 퇴직과 함께 모든 게 뚝 끊겨버리면 무슨 기분이 들까요? 어쩌면 남들은 벌써 이 상황을 대비했으려나 하는 불안함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난 열심히 살았으니 뭔가 남아있겠지라고 안심하기도 해요. 그런데 막상 정년이 되거나 퇴직 날짜가 잡히는 순간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는 상실감과 고립감이 있거든요. 사실 회사에 몸담고 있을 땐 나는 그래도 은퇴 후에 동료들이 챙겨줄 거야, 연락도 하면서 지낼 수 있겠지 하고 막연히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퇴직한 다음 날이 되면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의 세계에서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기분이 들어요. 예전만큼 연락도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도 없고, 어쩌면 나라는 존재가 한낱 부품처럼 쓰이고 버려진 게 아닌가 하는 허탈함에 빠지기도 해요. 오늘은 저를 비롯한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정년 후 아무도 날 찾지 않는 상황이 얼마나 마음을 휑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공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리 어떤 준비를 해두면 좋은지 나누고자 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직장 생활이 끝나면 그 뒤에는 새로운 삶의 전기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1. 김 과장님의 사례. 회사 사람들은 어디로 간 걸까? 김 과장님 60은 제조업체에서 30년 넘게 근무를 했어요. 일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했고 부하 직원들에게도 인망이 높았죠. 후배들한테 과장님은 가장 믿음직한 상사라는 말도 자주 들었대요. 그래서 김 과장님은 정년 퇴직하면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도 많고 연락도 이어지겠지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회사에서 날아오는 소식은 거의 없었어요. 처음 한두 달 정도는 명퇴 모임이라고 해서 동기들이나 부하 직원들이 모여서 식사 자리를 갖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다들 자기 삶에 바쁘다 보니 연락이 드문드문해지더니 결국 끊겨버린 거예요. 김 과장님은 내가 기대가 너무 컸나 하는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회사라는 조직 안에 있을 땐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필요로 했지만 내가 떠나는 순간 그 연결고리가 풀리는 게 당연한 걸지도 몰라라고 말하더라고요. 본인도 애초에 퇴직 후에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거나 취미 모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퇴직 후에는 회사 동료들 말고는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이 거의 없어서 늘어나는 시간만큼 외로움도 배가 됐다고 합니다. 김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회사 밖에서의 인간관계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가예요. 퇴직 후 새롭게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하려면 미리 취미나 동호회를 찾아보거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확장된 인맥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회사를 떠난 후에도 누군가와 같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걸 느끼면 훨씬 덜 외롭고 자기 존재감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2. 박 부장님의 사례. 경제적인 빈틈이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이야. 박 부장님 60이은 대기업에서 25년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했어요. 정년까지는 3년이 남았지만 그동안 모은 돈도 있고 퇴직금도 나름 괜찮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게다가 업계 인맥도 있으니 혹시나 부족하면 자문이나 컨설팅 해주면서 벌 수 있겠지라고 막연히 믿었죠. 그런데 은퇴해보니 재취업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미 바삐 돌아가고 있었고 젊은 인력은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요. 또 예상치 못한 지출도 생기게 마련이죠. 자녀의 결혼 자금, 부모님 간병 비용 등등. 사회생활을 할 때는 꾸준히 월급이 들어왔으니 이런 지출도 자연스럽게 소화가 됐는데 퇴직하고 나니 몇백만 원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릴 때가 많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래도 서너 달 후면 어디선가 연락이 오겠지, 내가 살아온 경력이 있는 데라는 생각으로 버텼지만 실제로는 원하는 자리나 적절한 대우를 해주는 곳을 찾기 어려웠죠. 자존심 상해서 주변에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용기를 내어 지인에게 컨설팅 일을 부탁했지만 요즘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라는 핑계만 들려오고요. 결국 시간만 흘렀어요. 생활비 부담에 점점 예금 통장은 바닥나고 가족들에게는 말 못할 스트레스가 커지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은퇴 전에 더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둘 걸 하고 후회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소일거리라도 찾아서 움직이려고 작게나마 동네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진행하는 재취업 교육, 창업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꾸준히 듣고 있다고 해요. 박 부장님의 사례를 보면서 경제적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은퇴 후 첫 몇 달은 크게 달라지는 걸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그동안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니 점점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막상 퇴직 후 급히 구한 일자리나 사업은 준비 없이 뛰어들면 실패 확률이 높기 마련이죠. 결국 은퇴 전에 조금이라도 자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할 계획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거예요. 3. 최 차장님의 사례 허탈감과 우울감에서 벗어나려면 최 차장님 59은 퇴직 후 허탈감과 우울감을 동시에 겪으셨어요. 평소에는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모임에도 잘 안 나오고 식사 약속도 피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우연히 통화를 하는데 나 아직도 아침에 눈 뜨면 회사 가야 할 것 같아. 그런데 갈 데가 없잖아. 그럴 때마다 내가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기분이 들어라고 털어놓으셨어요. 사실 직장인에게 회사라는 공간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죠. 매일 출근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같은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 내 정체성을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일상이 사라지면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속해 있던 사회적 자리, 나의 역할이 다 사라졌네. 같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다행히 최 차장님은 가족과 주변 친구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상황을 극복해 나갔어요. 특히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만든 것이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해요. 규칙적으로 산책하고 주에 몇 번씩 헬스클럽도 가고 가까운 산에 오르며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요. 또 자원봉사나 재능 기부 등을 시도하면서 나도 아직 쓸모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심리적 정서적 준비를 강조해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노후 자금이 준비되어 있어도 의미 있는 일이나 소속감을 찾지 못하면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내 삶이 여전히 가치가 있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정년 후 아무도 날 찾지 않는다는 허탈감 어떻게 준비할까? 회사의 인간관계에만 의존하지 않기? 직장 생활 중에도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 동호회를 찾아보세요. 업무적인 네트워크보다 내가 좋아하는 활동이 중심이 되는 모임이면 더욱 좋아요. 퇴직 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마련하기. 은퇴 전 혹은 은퇴 직후라도 늦지 않았다고 느껴지면 재취업이나 창업 혹은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세요. 작게 시작하는 일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고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심리적 정서적 건강 챙기기. 꾸준한 신체 활동과 함께 의미 있는 봉사나 재능 기부 등으로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을 되살려 보세요. 우울감이 심해지면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와의 상담을 주저 말고 시도하세요.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기. 취미나 기술 교육, 온라인 강의, 동네 문화센터 강좌 등 다양한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뭔가를 배우는 과정에서 사람도 만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활력도 찾게 돼요. 현실적으로 회사 밖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가기도 하고 한편으론 내 인생에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알아서 날 챙겨주리라는 기대는 접어두는 게 정신 건강에 더 나아요. 그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과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생각하고 그걸 할 수 있는 환경과 사람들을 미리 찾아두는 편이 좋죠. 우리 모두 언젠가는 회사라는 이름에서 벗어나야 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가 되면 남아있는 건 오직 내 자신뿐이에요. 얼마나 건강하게 그리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남은 시간을 쓸 수 있느냐가 진짜 과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삶의 또 다른 스테이지를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정년 후 아무도 날 찾지 않는다는 마음의 구멍을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을 겁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재능을 나누고 작게나마 수입을 만들어 보고요. 그 과정에서 나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내 삶도 여전히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은퇴라는 건 삶의 한 챕터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회사가 날 기억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나를 더 많이 기억해주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회사나 조직이 내 가치를 정해주기 전에 내가 나 자신에게 먼저 가치를 부여하고 스스로 의미 있는 활동들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키워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길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잘 준비해 보도록 해요.